화창한 오늘 공가랑에서 진행하는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는 공가랑과 티송 한국민화학교의 낯선 민화 시리즈 첫 번째 기획전 낯선 민화 프로젝트는 이번 책거리 낯선 공간을 시작으로 화조도 낯선 욕망, 까치호랑이 낯선 우화, 1호5공도 낯선 환상, 십장생도 낯선 낙원이라는 주제로 총 5번의 전시가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참석해주신 경영자 독서 모임 MBS 612기 회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강연 진행하겠습니다. 정병호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책은 이제 미나는 미나다인데, 미나는 미나다예요. 근데 이제 앞에는 그림 화자고, 뒤에는 이제 이야기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라임을 맞춘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하게 꿰뚫어가지고 제목을 잡아준 거예요. 꽃과 꽃의 어떤 관계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백태가 다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는 해당하라는 꽃인데 저는 이것도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검은 그 흙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공동체, 저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새에 또 보면은 그 오리도 이것도 부부의 어떤 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게 수컷이고 어떤 게 암컷이겠습니까? 여기 화려한 게 수컷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암컷인데, 수컷이 여기 그 주둥이를 보면 뭐가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자기야 하던가 그랬더니 우리가 앞에 가던 암컷이 뒤돌아보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둥이에서도 거기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버드나무는 그 만남을 표현하는 겁니다. 만남.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모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북입니다. 다시 한번 북이 부부간의 금슬. 그리고 뭡니까? 만남. 여기 또 역사적 만남 같은 것도 우리가 이런 그 버드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 다음에 이제 까치호랑이의 이제 스토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3가지 주제, 화조와 까치호랑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는 책가도 이제 이런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까치호랑이도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거는 김홍도의 그 유명한 송화 맹호도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누가 그린지 모르지만 이름 모를 그 화가가 그린 미나 까치호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그 눈에 이제 노란불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등을 올리고 꼬리를 이렇게 이제 고추 세워서 바로 이제 공격하기 직전에 그런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털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무서운 걸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쭉 뼈쓰잖아요. 이거 모골이 송연하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털옥을 아마 이거 미나 작가들도 많이 그리는데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갖고 이 털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나를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털옥을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패턴화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또 이렇게 얼굴이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등은 전문인데 몸은 줄무늬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랑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뭐예요? 줄무늬예요. 근데 표범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뭐예요? 전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에는 전문이고, 그 다음 몸은 줄무늬잖아요. 이건 산속에 사는 호랑이를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호랑이를 그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범대로운데 호랑이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호랑이를 그린 거예요. 관념적인 호랑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도는 사실적인 호랑이라 그러면은 바로 이 호랑이는 관념적인 호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호랑이는 사팔뜨기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까치는 우리가 양반처럼 거꾸로 당당히 짖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이제 풍자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기 바자가 빠졌습니다. 이걸 바보호랑이라고 그래요. 이건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콜렉터들 사이에서
붙인 그 별명인데 기가 막히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바보 호랑이 특징이 뭐냐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표범하고 호랑이, 그러니까 줄무늬하고 그다음에 전무늬가 이제 조합이 되고 그다음에 사팔뜨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혀를 길게 내밀고 그다음에 이제 꼬리를 내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발톱을 이 거세 가지고 손방망이처럼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보 호랑이가 바로 여러분 뭐에 쓰였던 거죠? 88 올림픽의 그 호돌의 모델이 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까치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치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호랑이로서는 뭐냐면 존재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호랑이는 여러분 놀랍게도 줄무늬하고 전무늬가 교대로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거는 사실적인 호랑이가 아니라 관념적인 호랑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클 거 마을이거든요. 이건 이두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먹을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와 같은 그러한 어떤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래서 영어로 하면 books and things. 그 다음에 책가도는 뭐냐? 책가도는 서가예요. 책장 있는 그림을 우리는 이제 책가도라고 합니다. 책을 갖고 책을 주인공으로 삼은 정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한국화, 동양화 하면은 무슨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이런 것만 우리나라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책으로 주인공이 공부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쉬운 두 칸이에요. 여기 한 칸, 두 칸. 제가 다 미리 세어놨습니다. 그리고 책값이라고 이 책 케이스인데 이게 115개예요. 그리고 아까 띵스 이런 사물들이 102개예요. 거의 완벽한 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그 감상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8폭인데 가운데 제가 선을 그려놨어요. 가운데 여기 보면 좌우 동형 아닙니까? 좌우 동형이라서 어떤 그 조화를 밸런스를 유지하고 또 보면 이쪽하고 이쪽 다르죠. 이쪽하고 이쪽 다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밸런스를 맞추지만 또 변화를 준 거예요. 요게 이제 구성의 어떤 포인트다. 여러분들이 책가들을 보시려면 스트럭처라는 구조를 보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띵스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 그 스트럭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짜임새 있는 이런 구성미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띵스 물건들은 그 동양적인 그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또 이제 2011년에서 2012년 그 겨울에 그 노스텔지 꼬랜드라는 한국의 향수라는 미나전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전에 굉장히 많은 관람객을 불러왔던 그런 전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출품이 됐던 조그만 책가도, 이건 미나 책가도예요. 아까 봤던 여러분 그 궁중이화 책가도가 아니라 미나 책가도. 이건 키가 3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러분 아까 책가, 서가 이 선반을 갖고 다 공간을 구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하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이게 책값을 표현했는데 일부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표현했고 또 여기는 여기 선반이 있는데도 책값이 뭡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조그만 공간 안에다가 자연을 베풀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숲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또 뭡니까? 여러분 호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간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30cm밖에 안 되는 이런 데다가 숲도 경영을 하고 호수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역원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원근법은 앞은 큰데 뒤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우리는 앞은 작은데 뒤로 가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새 2마리만 있지만 안을 들어가면 이런 숲이 펼쳐져 있다. 근데 바로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요 건너편에 보면 홍경희 선생이 또 이거를 막 조합을 해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 전통의 가장 한국적인 이런 책거리를 갖고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가들이 지금 여기에 쫙 질비하게 전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미나에 와가지고 우리가 궁중이와 달리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책을 막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책탑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찰에 있거나 아니면 산 입구에 가면 돌 이렇게 올리는 거 기억나시죠? 돌탑. 그러면서 이제 뭔가 비는 거예요, 소원을. 그렇듯이 예전에는 이 책탑을 쌓으면서 막 이렇게 빌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미나를 보면 요것도 이제 여기 관련되는 갤러리인 그 마야트 옥션에서 경매가 됐던 겁니다만 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책탑을 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끝에 뭘 올려놨죠? 여러분, 소망의 그릇이나 아니면 화병을 놓는 거예요. 화병은 아까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평안. 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요 옆에 뒤에 가면 신미경 씨가 전부 이렇게 쌓아 올랐잖아요. 책탑. 예, 요것도 그렇고요. 예? 이 작품도 굉장히 책탑을 쌓아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꽃과 그 호랑이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를 해놓은 이런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림이 뭐가 매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뒤로 갈수록 좀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죠? 아까 말한 역원근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분 거기 그릇이 있고 여기 병이 있는데 병 뒤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책이 있잖아요. 책이 이렇게 세워질 수도 없지만 또 그 위에 또 여러분 그 뭡니까? 안경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이려면 뭐로 붙여야 되죠? 강력 본드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여러분 소반이 있잖아요. 근데 요 그릇 뒤에 여러분 책이 있고 책 뒤에 소반이 있는데 또 소반 뒤에는 이 그릇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메비우스 띠 있잖아요. 메비우스 띠처럼 안이 이렇게 한번 접으면 또 안이 밖이 되고 밖이 안이 되잖아요. 기기묘묘한 공간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미술 교육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서양의 원근법처럼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것이 아름답다라고 배우고 믿었는데 이 그림 보면 뒤로 갈수록 뭡니까? 넓어져요. 그리고 이 공간도 기기묘묘해요. 비과학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나 가슴을 뭉클하게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서 뭐라 그랬어요? 불가사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나에 보면 다시점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서양처럼 시점이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에요.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거는 역원근법, 서양식의, 어떤 거는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역원근법, 또 어떤 경우는 평행투영법, 어떤 거는 그냥 정면으로 보이는 정면투영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류의 그림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책값은 정면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뒤로 갈수록 넓어지니까 역원근법이에요. 요건 또 다시 또 정면이에요. 그리고 또 요것도 정면 아닙니까? 요건 역원근법. 요건 요새 젊은 애들이 하는 말로 하면 너 거기서 왜 나와? 물고기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 아세요? 오히려 서양식의 원근법, 르네상스 원근법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은 뻔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식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거는 역원근법, 어떤 거는 투영법, 어떤 거는 그 원근법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현대적으로 보인다는 사실. 더 색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좀 앉아있고, 이 그림이 주인공이고, 저 뒤에 있잖아요. 바로 이 여공 앞에 그림을 갖고 현대적으로 풀어나간 거예요. 저 뒤에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미나의 매력은 바로 이런 색다른 아주 그냥 기발한 기상천외한 그 창의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거기에 깔려있는 건 뭡니까? 끈끈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이미지의 스토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단순한 어떤 그런 구성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그 이미지하고 그 스토리가 갖춰져 있어서 가장 한국적인 어떤 그 그림을 창작을 해낸 거예요. 산출해낸 거예요. 그런 점이 미나의 큰 매력이면서 미나의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현대 미술에서는 바로 지금 미나에서 얘기했듯이 각 지역의 전통, 역사, 삶을 바탕으로 그거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가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현대 미술의 추세예요. 그렇다 그러면 미나와 같이 이런 전통적인 삶과 현대적인 창의성을 갖춘 그림이야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K아트의 주인공이 될 거고 그런 그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